4번 코너에서 잘못하면 사고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12번 쪽이죠. 안녕. 러셀도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러셀도 흔들리면서 좀 벗어났던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도는 와중에 심종은 아니고 밤종.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빠른 고속 코너에 거의 180도를 What's up? 그냥 계속 버티면서 안녕하십니까. 노리스는 3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번 코너 같은 데서 앞 웨이트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목소리 들립니까? 들린다면 반응해 주십시오. 모나코가 훨씬 심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타이어 관리 목소리 들리십니까? 저티어 영향도 있고 열도 뒤집어 쓰고 저티어 영향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모로 모나코와는 너무나 다른 서킷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프랙티스 1 중계 방송 보내드릴 때도 지난 들립니다. 모나코를 이제 잊고 지금도 안토넬리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트랙을 한번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흔들렸죠. 네, 지금 안토넬리 차에 문제 세우고 차 세웠던 게 바로 저 10번 코너 쪽 아니었나요? 지금 요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바르셀로나 그랑프리가 있기 때문에 F1을 오늘은 프랙티스 1, 2를 하고 있어서 지금 프랙티스 2를 보고 있습니다. 10번 코너 맞습니다. 55렙이요. 그때 안토넬리가 그래블에 빠진 이후에 세프티카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셀 섹터 1 테스트 확실히 밤에 하는 모나코를 잊고 생각한다면 가장 빠른 프랙티스는 좋군요. 밤에 하는 F1은 좋습니다. 시차가 참 딱 좋아요. 모든 경기 우승을 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맨날 새벽에 하는 거나 아마 그런 것들은 되게 보기가 어려운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새벽까지 촬영하는 뮤비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걸려 있으면은 가끔 쉬는 시간마다 F1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안토넬리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새벽 시간은 잘 못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바르셀로나 하면은 이제 페르난도 알론소 님이랑 또 이제 칼로스 사인츠 님의 또 이제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두 선수들인데요. 그 두 선수분들의 홈그랑프리이기도 해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로요. 아우디의 홀켄버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 심심해서 엔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보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돌발적으로 켰어요. 한 3초 정도만 느리게 가야지. 그래도 F2보다 한참 빠르거든요. 그 3초 정도만 느리게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도 절대 아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악천후엔 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드라이버들이 한계를 찾는 과정에서 차의 모종의 이슈 엔진분들 뭐 하고 계시나요? 12시인데 뭐 하고 있나? 조금만 덜 하면 안전하게 라인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느리죠. 사실 그 모종의 이슈라는 것이 저 같은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포인트. 그렇죠. 굉장히 작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작은 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로 달릴 때는 스티어링 휠 조작을 뭐 1cm를 했다에 영향이 정말 적잖아요. 자려고 누웠어요? 3km에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헤이, 엔진 잘 시간이네. 우리 애기 엔진들은 자야 하는데 지금 노트북이 저기가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 다 씻고 지금 F1을 보고 있는데 가끔 프랙티스들은 안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프랙티스 가능하면 진짜 꼭 챙겨 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F1은 연습이란 게 없거든요. 이제 예전에 알론소 님이 또 이제 인터뷰에 했던 말이 또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테니스 선수로 따지면은 경기 이틀 전까지 1년 내내 라켓을
안주는 라켓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 그런 스포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던 것처럼 F1은 연습이라는 게 거의 사실상 1년 내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경기 이틀 전부터 세 차례를 연습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 아이고. 지금 엔진이 멈춘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아이고. 자주 벌어집니다. 지금 피트를 나오자마자. 어쨌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연습 과정 또한 지켜보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중립으로 하고 내리는 게 아니고 버추얼 세이프티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마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마샬이 붙잡아준 다음에 되게 프로필 사진 이러니까 마샬이 캐릭터가 방송하고 있는 것 같네. 눌렀을 때 작동이 안 돼가지고 미야옹. CBS죠. 이제 많은 분들이 버추얼 세이프티 카. 이슈가 되고 페널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엔진 문제인 것 같은데. 클러치를 디스 인게이지 시키는 부렁부렁 엔진. 레이싱 돌스는 북중미 축구 축제 분위기. 그러나 지금은 축제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게 퀄리파잉이나 레이싱 F1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스의 리플레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나오자마자 파워가 완전히 그냥 문제가 생겼네요. 나가네. The dash is just into the stop. Like back in, it's gonna. Oh, the gearbox got. 지금 아이고. 엔진이 다 아무것도 없고 대시에는 그냥 대시보드에는 엔진이 정지했다라고만 나오면 기어박스가 하면서 이제 기어박스가 죽은 게 아닌가 의심을 했던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천만다행인 것은 올해가 이 기어박스 문제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다 I'm recently like studying Spanish these days. 기어박스를 Like 순서대로 쓰다가 I literally need to because I'm like right in front of 쓸수 있는 기어박스의 수가 아주 극도로 제한되기도 했었고 our America tour, so 그러나 we're going to 약간 여유를 많이 주는 like Latin America this time, so I literally need to study this times. But by the way, yeah, I'm studying Spanish while looking at like watching the Spanish Grand Prix. Barcelona. 가도 금방일 것 같은데 팀메인 출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좀 위험한 공간을 지나갈 때 좀 빨리 지나가줘야 돼요. 약간 공사장 같은 분위기의 서비스 로드인 곳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위치까지 이동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거죠. 차고 앞까지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더욱더 좀 빠르게 복귀를 하는 로스이고요. 우선은 프랙티스 2 때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Mucho gusto, Latinoamérica.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이지만 긍정적 사고로 이제 마음이라도 편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레이싱 부스든 레드불이든 파워트레인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F1 역사에서 모나코 그랑프리를 우승한 최연소 드라이버 안토넬리 최연소 기록이 이제 10줄 이상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Antonelli is really literally flying these days. 첫 우승을 기록한 이후에 5연승도 처음이고 프랙티스 1에 나왔던 이 레오나르도 포르나롤리 같은 경우에 정말 잘 타고요. 탄탄대로에 막 로얄로더처럼 F2X 올라왔는데 올해는 없지만 무려 안토넬리보다 형입니다. 이탈리안 드라이버. 그 정도로 안토넬리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월반을 많이 한 거죠. 월반을 많이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2년인데 그
2년차에 이렇게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선두를 달리고 게다가 격차를 이렇게까지나 좀 많이 벌리는 정말 크게 성장하시고 By the way, is there any like engines who's watching this like who lives in a country that uses Spanish? 준비도 안 되고 적응도 못하고 적응할 만하면 올리고 할 만하면 올리고 이래야지 이런 어린 나이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걸 정말 빠르게 적응해서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열린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 규정 변경이 있는 시즌 이번 시즌에 안토넬리는 현재까지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의미로 지금 2년 차잖아요. 정확히 10년 전에 데뷔해서 정확히 10년 전에 첫 우승을 차지했던 베르스타펜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비추어 알 수 있어요. If you're like 그렇죠. 15년에 데뷔해서 2016년에 바로 if you're a person who can use Spanish, I think a really good gift is waiting for you, I guess. Please stay tuned. 달리고 있는 안토넬리 그리고 로스의 모습이 짧게 It will be absolutely great. 약간 넓게 돌았어요. 졸리도 11번, 12번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자, 안토넬리는 현재 6위입니다. 16초 946. 베르스타펜의 온보드. 그 바르셀로나는 엔지니어들이 주문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히 수행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And also I have a really like 스텝을 제대로 기록은 어느 정도 super like 드라이버들이 그냥 안 달려봐도 그런 기록을 좀 낼 수 있어요. 모나코는 좀 많이 다르죠. yeah, I have an iconic 알고 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plan 실질적인 for an iconic look in the Brazil sound check. So you'll also like good. You'll be good to look forward for that too. I have a great idea. 바닥을 좀 많이 긁는데요. 자, 베르스타펜 소프트 타이어 현재 3위입니다. 1분 16초 321. 베르스타펜은 계속 소프트가 아니죠. 아까 하드로 달렸었죠. 그러면 이것이 퀄리파잉 시뮬레이션 합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드 타이어를 그냥 반납 안 하고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 반납할 타이어가 아니니까 6바퀴밖에 안 쓰고 반납을 할 가능성이 없죠.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피터 자우버가 와 있네요. 자, 옆에 있는 비트 젠더가 오랫동안 자우버와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팀의 집안 살림을 다 맡아 있던 게 비트 젠더였고. 네. 그리고 소프트 타이어가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결국 베르스타펜은 그 하드 타이어로 아마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돌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스타펜 선수 소프트로 드디어 갈았습니다. 17초 020. 지금 퀄리파이 시뮬레이션 들어간 것 같고요. 프랙티스 2면 원래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타이어로 지금 갈아 꼈다는 얘기는 퀄리파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퀄리파잉 굉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스페니쉬 그랑프리도 굉장히 추월하기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퀄리파잉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름이라 그냥 구분하려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페레스 P1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프랑스도 소프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 바르셀로나라면 캐딜락과 에스턴 마틴 아직까지는 큰 격차가 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두 팀의 대결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진짜 예고 대구라면 2달 뒤에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어서 2달도 아니고 한 달 반 뒤에 자, 그리고 보타스는 아직 나오지 못했고요. 적어도 지금은 두 팀이 라이벌이라서 페레스가 포인트 가져갈 뻔한 것을 가져간 게 알론소인 것도 어느 정도 이 현재의 라이벌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And also I think the F1 fans from Mexico is really like I think they're going to be happy these days because
Checo is really getting faster and faster every each day. So a lot of fans from Mexico is really, I think they're gonna be really happy these days. But yeah, he's getting used to his car for real. 나왔습니다. 세르히오 페레시. 카메라 넘기기가 잘못돼서 사인스가 저 알본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예. 페레스는 19위, 1분 19초 26위를 작성했고요. 이 남아있는 배터리 양으로 봐서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이죠. 아, 근데 훌켄버그도 확실히 스티어링 휠과 좀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훌켄버그는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속도를 좀 더 내려면은 차가 조금만 더 안정적이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캐딜락의 리전 드라이버 저우관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플래시의 리플레이 장면을 볼까요? 사실 두 번 코너도 꽤 깊게 밟은 편이었고 저 앞에 플로어보드 쪽에 흔들림이 꽤 큰 편입니다. 10번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프레스였습니다. 트랙을 벗어났나요? 아슬아슬 이 각도라 좀 애매하긴 한데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벗어나지 않더라도 기록에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By the way, I'm alone. Like the other voices is like from the television. Because I'm watching F1 right now. 아이작 하자의 레이스카를 탔었던 이화사였고요. 곧바로 하자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12번 코너입니다. 타이어 소프트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이니까 베르스타펜과 비교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 아이작 하자. 앞서 베르스타펜은 현재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By the way, it's really like, 위로 올라와 it's really making me nervous this day because 674. like 일단 뭐 피아스트리와 기록 차이가 나는 some of the cars don't really look like they have enough grip. So it's really like scared to watch. Some of the cars really doesn't have enough grip. Yeah, that makes us nervous. 첫 번째 코너. 이것도 이번에 업그레이드나 드라이버들 혹은 팀의 노력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 무시하고 이전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알핀이 자연스럽게 5위 팀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이곳 바르셀로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예상이 빗나가기 때문에 알핀이 이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콜라핀토도 분위기가 계속 좋다가 지난 모나코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알핀이 지금 팀으로서 잘 굴러가고 있는 게 가슬리가 약간 아쉬울 때는 콜라핀토가 해주고 콜라핀토가 아쉬우면 가슬리가 해주고 심지어 포디움도 오르고 그렇죠. 이게 팀이죠. 그래서 중위권에서는 지금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가슬리도 결과적으로 모나코에서의 포디움 피니시로 포인트를 정말 많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Hmm. 7위와 3위는 포인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How long have you watched Formula One? Like, it's just been a year. Like, I knew Formula One, but there was not kind of a good like environment here in Korea because the F1 like live has been started in a couple years. So when I was young, there was no kind of TV or a platform that that is like doing the live stream of Formula One matches, Formula One Grand Prix. So I started watching and following Formula One because of the movie, but yeah, I think I'm really into it, and it's gonna be a long kind of
Oh, oh, by the way,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ike, For your stops, very good. favor for me. For me, I haven't known they're gonna cause so disconnected before, so that's what's going on with it. 종성아 F1 펍 있는 거 알아? 진짜 재밌어. 거기서 보면 종성이도 언제 갖고 가봤으면. 알지. 알긴 아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은, 특히 한국에서 내가 거기에서 있으면은, 그래도 아니 내가 아무리, 난 솔직히 밖에 나갈 때도 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거든. 나는 뭔가 딱히 뭐 굳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F1 보고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아무리 그래도 좀 눈에 띄지 않을까? 라는 현재 1위 0.289초를 남겼습니다. 1분 15초 435. 자, 안토넬리도 자신의 기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키미 안토넬리 현재 4위. 실바는 0.58초의 격차. 샤를 르클레보다도 좀 늦죠. 그리고 핀레인을 나올 때, 이거 위험해요. 이게 지금 비켜주느라 핀레인 출구 가로막는 차도 있었던 데다가 지금 레드불 2대, 예, 그 사이에 치고 나가는 하자. 예, 빨리 달려보고 싶은 아이작 하자가 미안하다고 하네요. 예. 두 명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과를 건넸었던 아이작 카자. 멤버들 가끔 같이 F1 봐. 나는 정원이랑 한 번 본 적 있고 니키랑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 타이어 기록은 1분 16초 321. 아마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큰 중점을 둘 것 같진 않아요. 멤버들이랑 자주 볼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나만큼까지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 레이스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고. 33분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33분이 지났고 27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코너를 여러 번 썼게 되어 변경이 있어서요. 전생에 어떤 현재와 같은 어떤 축복받을 일을 제가 해냈길래, 또 제가 F1 공식 타임키퍼 태고요 행사도 다녀오고 또 굉장히 큰 영광이네요. 22의 기록이었습니다. 가슬리 들어옵니다. 현재 16위. 자, 15위, 16위에 알핀이 있고요. 근데 진짜 19, 22의 페레즈 시계를 뭔가 이렇게 홍보하기에 저렇게 좋은 스포츠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저게 F1이 최소한의 1000분의 1초까지 보는 게 F1인데 1000분의 1초를 다 일일이 재고, 그리고 실제로 1000분의 막 4초 이런 차이로 1, 2위가 퀄리파잉에서 바뀌는 게 F1인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술력을 입증하기엔 또 이만한 스포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만큼 태고에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해요. 정확히 훨씬 더 오래가 있어요. 이거 아까 밟은 것 같았거든요. 레이스면은 이게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1000분의 1초 저렇게 정확하게 되는 게 목소리 안 들린다고?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목소리가 안 들려나요? 치열하네요. 지금 러셀도 안토넬리와 차이가 많이 나고 피아스트도 목소리 안 들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제 노리스는 곧 소프트로 달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이유부터 생각을 해야죠. 그냥 누가 빠르니까 잘했다. 누가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P1에 나왔느냐? 알론소의 거는 세션이 종료 같은 이후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 마이크 쪽을 제가 누르고 있었던 것 같네. 하하하. 오호호. 후후후. 페널티가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 전후 사정을 봐서 어떤 종류의 뭐 견책이라도 페널티로서 나올 수 있긴 있으니까요. 위반은 위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평균 랩 타임이 몇 초였지? 그래도 지금 이게 1분 14초 땐가 13초 땐가. 같은 타이어로 한 번 더 달리면서 비슷한 섹터 타임을 내는 게 어렵습니다. 바르셀로나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노리스는 새 타이어 아닌가요? 네, 노리스는 새 타이어고 지금 르클레 네, 르클레르 1분 14초 때였던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화면에 르클레가 나오니까 예. 르클레 기록을 얘기한 거라고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차이가 나야죠. 네. 자, 13번 지금 이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데요. 마지막 코너 나왔습니다. 맥라렌의 노리스가 달려갑니다. 노리스. 오. 1분 15초 416. 1000분의 9초 차. 아, 1분 14초 대가 아니었나 보다. 15초 대였나 보다. 퀄리파잉 시뮬레이션 하시는데 제발 레이스카 14초 대로는 안 가네. 그러면 15초 대였나 보다. 왜 14초 대로 난 기억하지? 차가 바뀌어서 그런가? 모르겠다. 그러면 약간이나마 자가를 건드렸겠는데요. 그 정도 건드렸네요. 되게 얌전하게 보네. 글쎄다.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왜 프랙티스 때 이런 걸 키고 라이브 방송에는 안 키겠니? 라이브 방송 때 너무 내가 요란스럽게 봐가지고 경기 때는 내가 너무 요란스럽게 봐서 그거는 아무래도 라이브를 못할 것 같고 프랙티스 정도는 뭐 이렇게 집착하게 볼 수 있으니까 경기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조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스였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프랙티스니까 다행인 거고 이제 옆에 있는 베르스타펜을 피하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냉정하게는 좀 더 붙어서 갈 수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그 함부로 그 핀레이 출구에서 붙이는 거 곤란하죠. 누가 어떤 파워인을 쓰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최근에 ADU 그러니까 누구에게 좀 더 많은이라는 건 이제 다른 쪽도 일정에 의해서 지정된 규정의 한계에 의해서 파츠들을 엔진 포함해서 파워유닛 파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추가 기회를 줍니다. 예, 그 추가 기회를 아, 근데 여전히 아우디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첫 F1 시즌인데 본인들이 파워 유닛을 처음부터 자체 파워 유닛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대단해 진짜. 심지어 파워 유닛이 생각보다 처음 파워 유닛을 만드는 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 또 바람의 방향 정말 잘 바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퀄리파잉 때와 레이스가 다른 점도 많아요. 퀄리파잉 같은 때도 만약에 긴 세션의 중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강한 차와 약한 차의 자리가 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ADU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ADU 해설하는 것 같다. 헤헤. 엔진의 성능을 헤헤헤. 앞에 5경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네. 그것에 대해서 헤헤헤. 성능의 차이가 2% 제가 이상에 넘어가고 2% 이상이면은 추가 기회 한 번, 개발비 한 번. 100% 감정 100%에 그다음에 이제 지식과 이건 10%까지 계속 지식과 또 그다음에 그 뭐냐 버짓 캡에서 빼주는 이걸 통해서 마음껏 개발하라는 거죠. 지식과 객관적인 가장 빠른 엔진이 시각을 하나도 겸비하지 못한 100% 감정적인 풀 F 경향의 생중계를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라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안토넬리까지 안 그런 거 같은데라고 저기 토토울프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보면서 검토를 할 텐데 이제 그게 반드시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재측정 완전히 그 지나간 결과를 뭐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범위에서 페라리 4%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예. 레드불이 전혀 아무 기회도 없는 쪽이 되는 거고 이게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레드불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추가적인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레드불도 가장 좋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가장 좋으면 안 되는 오케이. 건 문제가 아니라 메르세데스가 오케이. 추가 기회를 가져간다는 게 이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 현재까지 메르세데스가 프랙티스 보는 맛이 있네. 확실히 요번 시즌은 프랙티스도 보는 맛이 있어. 차가 바뀌었으니까 다들 엄청 바쁘게 뭔가를 이렇게 세션을 하는 걸 보니 굉장히 또 뭔가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프랙티스인 것 같아. 예. 심지어 그게 정식으로 이의 제기까지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그런지를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ADO 시스템은 2014 종생 이번 바르셀로나 어떨 것 같아? 일단 상위권과 중위권을 좀 다르게 보자면은 원래 상위권과 중위권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스포츠이기도 해서 F1이 중위권에서는 아무래도 요즘 아우디가 폼이 너무 좋고 좀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첫 시즌에 자체 파운이 있으면서 이렇게 성적 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우디가 폼이 좋은 걸로 난 알고 있고 지금 프랙티스에서도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되게 그게 좀 그것도 좀 그렇고 아마 그게 좀 중점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랩타임 같은 거 봤을 때 물론 이게 각자 어떤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세션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이제 정확한 거는 시청자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퀄리 시뮬레이션이 지금 다 소프트 타입으로 갈아끼면서 지금 현재 시각으로 프랙티스 2 16분 48초 남았을 때는 거의 이제 로슨 선수님 빼고는 전부 다 소프트 타입으로 갈아끼고 퀄리파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랩타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번 트랙이 맥라렌 차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좀 갑자기 좀 저번 경기 대비해서 좀 많이 빨라진 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뭐 무슨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는 잘 못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상위권에서는 이번에 맥라렌이 또 강세 확률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추측을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상 프랙티스까지도 모르거든. 퀄리파잉 가서도 솔직히 몰라. 그냥 본 레이스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화든 세팅 변화든 선수들이든 뭐 다 있을 테니까 자세한 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상승세를 보이는 거는 상위권에서는 맥라렌이 좀 랩타임 쪽으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위권에서는 아무래도 아우디가 굉장히 또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최근에 알핀도 이제 가슬리님 랩타임이 너무 좋았고 또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또 굉장히 알핀도 중위권에서 경쟁이 좀 힘이 있을 것 같다. 정도가 현재로서 나의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서 봤던 나의 분석. 플레인을 나오다가 멈추면서 플레인에 또 옐로우 플래그가 나왔었는데 지금 두 번째로 또 다시 옐로우 플래그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르스타펜 해제가 된 것으로 봐서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또 상위권에는 이제 유일하게 하드로 레이스 또 페라리가 굉장히 빠르다. 페라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있고 어이구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막스 형님 지금 타이어 그립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 타이어를 바꿔 끼셔야 될 것 같은데. 스페니쉬 그랑프리가 아무래도 타이어 소모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타이어 소모가 좀 심한 편의 서킷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그리고 트랙 에볼루션도 좀 있고 그런 편으로 난 기억하는데 맞나요? 혹시? 또 어떨 때는 그게 또 작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도 에너지가 충분하면은 이건 엔진 브레이크라고 예를 들었던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에너지가 충분하면 덜 충전하거든요. I've made a mistake and not taken out any front wing. So Nick, this is terrible. We should box for front wing. 아 미안한데 내 프론트윙 조절해준다는 걸 깜빡했는데 만약에 끔찍하게 몰기 힘들 정도면 들어오면 바꿔주겠다. 네. 그렇게 끔찍하진 않은가 봐요. 그냥 달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퀄리파잉보다는 레이스에 초점을 맞춰서 프랙티스 2를 좀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게 또 레이스 시뮬레이션에서 좀 전에 메르세데스 휴. 13분 남았다. 이게 지난 랩입니다. 지난 랩에 제가 봤던 숫자고요. 지난 랩을 보여준다면은 이게 지금 랩 중간쯤 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 자막 만들고 하느라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네. 20초 9 정도를 아까 내렸었고 뒷선 랩은 21초 5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좀 전에 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노리스도 21초대 초반, 르클레 20초대 후반인데 이제 타이어가 좀 달라요. 그렇죠. 샤를 르클레와 러셀은 미디엄을 쓰고 있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타이어 표시는 최고 기록을 냈던 타이어입니다. 그 노리스가 소프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가 얼마나 가느냐를 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로스인의 레이스카 Who's leading? For now it's free practice 2, FP2, like, 21초 5를 but usually in FP2 they like you trying to they need to try the like the qualify simulation, so I think they are all doing right now because they're on soft. So like we're not sure, but for now like Lando is leading. Practice is practice, but this is also a data, so for now Lando is the fastest, I guess. It's 1 minute 15.426 second. 모나코 그랑프리 다음에 이거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에서 경기가 잡힌 이유는 많은 팬들이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서 모나코에서 억눌렸던 걸 여기서 다 한다. 타이어 성능에 격차가 있으면 추월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는 추월이 어려운 곳이고 네. 성능 차이가 없으면 정말 계속 더티에어 타면서 계속 그러니까요 수레바퀴 돌듯이 똑같은 장면만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모나코 그랑프리 전에 스페인에서 경기를 할 때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모나코 가면 더 안 좋구나 그래서 그때가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었다가 모나코를 먼저 하게 되고 나서는 스페인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이게 그 매를 먼저 맞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피아스트리도 21초 5를 작성했습니다. 미디엄 타이어로 달리고 있습니다. 르클레가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21초 7 정도. 네. 르클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야식 땡긴다라고? 야식 못 참지. 바로 시켜. 동생 라디오 해야겠다. 목소리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예, 그건 저한테 물어봐도 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엔초 페라리와 완전히 갈라서서 시즌 초 중반이죠. 그때 싸우고 나온 그 마지막
마지막 페라리에서의 우승이 아마 예, 한 65년인지 66년인지 기억이 오락가락하네요. 네. 전이라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서. 자, 또 알론소의 헬멧 잘 자요 한번 해줘. 아이작 카사노의 잘 자요. 헬멧을 만나보겠습니다. 뒤에 좀 스텝이 있었고 버티에요 생각이. 오! 어우. Why did he do that? And he crashed into him. Is it aware or I think he didn't see me or something? Yeah, copy that. Well, that makes sense. 지금 잔디밭까지 가서 피했어요. 왜 저랬냐? 나 거의 부딪힐 뻔했다. 날 보기는 한 거냐? 내가 있다는 걸 알기는 한 거냐라고 했습니다. 봤으면 저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못 봤을 것 같고요. 사실 못 봤다는 데에는 팀에서 알려주지 않은 요소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우. 알론소 에스턴 마틴. 프랙티스에서 충돌 사고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포인트 피니시라는 게 말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데 스타팅 그리드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지난 모나코에서는 캐딜락보다도 안 좋은 느낌이 왔어서 맨 뒤에 알론소와 스트롤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알론소도 계속 소프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 시뮬레이션 페이스가 지난 랩이 25초, 1분 25초이고 이제 상위권 팀들이 21초, 22초대가 나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왜 굳이 한국어 해설로 보낸 거야? 영어로만 들어도 되잖아. 전 뭔가 한국어가 확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 트랙픽이 있어요. 한국 다른 차를 지나갈 톤이 때 좋아. 1, 2초 심하면은 뭐 아주 큰 뭔가 그 딴딴하면서 이제 그 기압이 들어간 그 특유의 그 한국에서의 스포츠를 이제 하시는 이제 해설하시는 캐스터분들의 그 특유의 그 울림이 난 좋더라고. 뭔가 나까지 열정이 생기는 기분. 그 울림이 좋더라고. 그 울. 차를 트랙 밖으로 밀어냈다. 이게 프랙티스에서 잘 나오는 장면이 아닌데 심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뭔가 그 복식 호흡으로 살짝 흉성을 쓰시는 그 특유의 그 스포츠 캐스터님들의 목소리가 난 너무 좋더라고. 아우디가 먼저 화면에 잡혔었기 때문에 그 아비들 잉글랜드 현재 7위로 분위기 좋습니다. 프랙티스 1에 안 나왔던 드라이버들이 팀메이트보다 보통 기록이 안 좋고요. 그래서 스캔버그도 포토에서 차이가 좀 나죠. 해밀턴도 샤를 르클레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날 기록 도전할 때도 좀 안 좋은 점이 있었고요. 안토넬리도 러셀과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이 공통점이 다 프랙티스 1에 나왔냐 안 나왔냐 섞인 경우죠. 자, 러셀의 리플레이 장면. 뭔가 영어로 듣거나 뭔가 외국에서는 뭔가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nd the race has started. 뭔가 이런 느낌이라면은 뭔가 한국에서는 뭔가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뭔가 이 특유의 그 느낌이 너무 기압이 좋잖아. 맛있잖아. 다시 트랙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프랙티스 1 때 노리스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럼 현재의 기록을 봤을 때 노리스는 정말 잘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미디엄 타이어로 달렸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근데 소프트 타이어 주행에서 막판에 기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드라이버들도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실제로 차이가 나는 드라이버들의 이유를 찾자면 이런 부분들 어차피 내가 여기 점검해야 될 게 많은데 기록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이 프랙티스 2를 생각하는 드라이버들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 보거나 축구 보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설 듣는 것 또한 이제 스포츠를 항상 더 재밌게 해주는 그 요인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쿠플. 서울에 빠져나왔던 러셀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프랙티스 2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몇몇 선수분들은 지금 피트인 해놓으신 상태고
네 번째 주까지 있죠. 소프트 미디엄이 섞였지만 1분 21초대와 22초대 초반까지 있고 후켄버그 보톨레토 이 아웃도어가 이제 아닌 건데 23초대입니다. 물론 타이어의 수명이 좀 오래됐어요. 타이어 수명이 젊으면 좀 더 빠르겠죠. 이렇게 오래 달리면 타이어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렌탈이 되고 여기 러셀도 아까 브레이킹 이슈가 있었는데 이미 근데 프랙티스 3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프랙티스 3 때 아마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프랙티스 1 때 이미 한 사람도 있을까? 프랙티스 1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안토넬리. Brake pedal feels horrible. 뭐지? 지금 지금 상위권 팀들에서 브레이크 문제가 있다는 팀들이 좀 많네. 뭐지? 코너가 좀 급격한 코너들이 바르셀로나에 좀 많나? 페달을 많이 써가지고 좀 달았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브레이크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고 보고하는 팀들이 좀 많네. 브레이킹을 할 때 그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와 근데 진짜 저속도로 달리면 무섭겠다. F1 같은 스포츠 드라이빙 기록은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 중요 브레이킹 포인트는 최대한 가속을 하다가 최대한 감속을 합니다. 저 스티어링 휠 뒤 안쪽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발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페달을 움직이는 것이 초록색 게이지와 빨간색 게이지로 나오는 건데 자, 10번 코너 브레이킹 잘 보죠. 왼쪽 앞발. 네, 앞발이 왼쪽 앞발 뭐 틀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I was stunned by your looks at Tag Heuer. Like, thank you, but yeah, yeah, I know, but I've been like studied about watches for almost like 10 years, I guess. I was really interested when I was back in my school days, so it's really like I love studying watches, I love looking watches, I love buying it, but yeah, Tag Heuer was actually some of the engines remember my story, but Tag Heuer was my first watch in my life. When I was in high school, my father bought me a Tag Heuer Aqua Racer, like the bracelet with the blue dial and the blue ceramic vessel, and it's a really sad story. I loved that watch. It was so great. It was amazing watch for me. I loved it. I like almost put it on my wrist every single day, but unfortunately I lost it. Oh, sad story. Horrible story. One of the worst story in my life. That was so sad. I cried about weeks, months, and I said sorry to my mom and dad for like a month. It was super expensive watch for a high school student. Like, I remember it was like maybe third like 2 to 3 million ones. I remember, if my memory was right, like 2 million ones. It was, yeah,
extremely expensive watch for 자, 앞서 여기서 a 정말 high school student, like 2 million ones. 예. Yeah, that was so sad. 자, 이제 우리 대다수의 I still have nightmares about that sometimes. Seriously, that was one of the most sad stories in my whole entire life. 100% 안 나온다에다가 걸겠습니다. 승부 예측이요. 승부 예측. 예. 야, 죄송합니다. 스포츠 패스 구독자분들을 위한 또 이벤트죠. 아, 네. 승부 예측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그건 아니지만 That is a heartbroken story for me. 하더라고요. 아, 이거 딱 걸리겠는데요? 막혔죠. 안토넬리. 그렇죠. 예. 피아스트리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계산하고 나온 걸 이거 안토넬리가 약간의 그 장난기가 발동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부딪힐 정도는 아닌데 나 방해받았어라는 거를 왜 그랬어 하듯이. 그런데 손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넘진 않았는데 페레스에게 블랙 앤 화이트 블랙가 나왔어요. 네, 급격한 방향전환 드라이빙. 혹시 이게 아까 아이작 카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뭔가 직접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Oh, yeah, and by the way, I have like 똑같은 일 하면 페널티 I still have 3 watches of Tag Heuer in my collection. It's like, yeah, who can't love Tag Heuer if you love Formula One and watches? 첫 코너가 이제 내리막 브레이크. It's Formula One itself, like totally. 이게 약간 위에서 봤는데도 저렇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리막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 피니시 라인까지 오는 과정도 그렇게 평평하지는 않고요. 약간 출렁출렁합니다. 사전 서킷에 또 오랜만에 왔는데 스즈카에서도 내리막 첫 번째 코너 브레이크. 스티카는 그냥 그리드 자체가 다 내리막이고 이곳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가는 느낌 정도입니다. 살짝은 내려가는데 이게 착시죠. 이게 너무 급격하게 다음에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오르막이다 내리막인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약간 좀 전반적인 내리막이 있는데 그 전에는 또 오르막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프랙티스 스타트. 자, 피아스트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확실히 지난해 생각하면 어우. 그리드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지금 프랙티스는 끝났습니다. 프랙티스가 끝냈습니다. 무사히 끝났고요. 다행히 사고가 없던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 사고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또 베르스타펜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지금 엔진이 멈춘 것 같은데 다행히 충돌 사고는 아마 없었던 이미 다른 없었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충돌 사고 없었는 다행이었던 그런 프랙티스였습니다. 아니 근데 루키들 엄청 나왔더라 이번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은근 많은데 이제 어쨌든 뭐 가끔 진짜 알론소님처럼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가끔 존재를 하지만 뭔가 어쨌든 이제 젊은 이게 사실상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드라이버들이 어쨌든 새로운 뭐라고 해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면 어쨌든 F1 차를 경험을 하고 뭐 연습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 하려면은 야구를 연습하고 뭐 축구 선수 하려면은 축구공으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근데 F1은 애초에 연습이라는 게 세상에 선수가 되기 전까지 정식적인 제대로 된 연습이란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진짜 제한돼 있거든.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냥 몇 개 있긴 한데 1년에 보통 연초 아니면은 연초에 많이 해.
근데 거의 없고 진짜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1년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뭔가 은퇴를 결심한 드라이버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을 때 이제 세대 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가 그래서 이제 FIA 이제 F1 협회에서 이제 만든 룰 중에 하나가 모든 팀들이 어쨌든 그 자기네가 이제 그 나중에 미래 선수 후보로 갖고 있는 젊은 루키들을 몇 번이 1년에 몇 번 이상 팀에 이제 자기 차에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 경기에 이제 뛰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실제로 F1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몇몇 프랙티스라든지 그런 때 갑자기 이제 대거 이제 그런 이제 루키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F1 차에 타보고 이제 프랙티스를 하나를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기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기들은 이제 그 1년에 정해진 횟수들을 어쨌든 시행을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이제 빅 이벤트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때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팀에서 뛸 확률이 좀 높은 드라이버들이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안토넬리 님도 비슷한 느낌으로 재작년이었나? 이제 뛰시고 뭔가 프랙티스 때 나오시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는 매년 볼 수 있는 거라 매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 스타들이 되실 확률이 높으신 굉장히 숨은 보석 같은 분들이시라고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스포츠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영 드라이버 루키님들을 또 볼 수 있는 F1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또 굉장히 또 소중한 그런 이벤트들이기도 하죠. 네. 아이고 물 쏟았다. 엥 흐르고 있어. 엥 요번에 마우스 고장 나가지고 새로 샀는데 바로 물 쏟았어. 안돼 아 물이라 다행이지. 큰일 날 뻔. 아이고 많이도 쏟았다. 아이고 네 어쨌든 이렇게 끝났고요. 네. 여러분들도 행복한 또 아이고 1시간이나 했네. 1시간이나 했구나. 아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취미생활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전 너무나도 행복하게 취미생활 하고 있답니다. 너무나도 게 이렇게까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재밌는 그런 거 많이 하시고요. 네 아직 갈 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취미생활 재밌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돌아다니고 또 마이크 가리고 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좋은 거 많이 먹고 한다.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좋은 데 다니고 이렇게 또 행복하게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또 부모님이랑 또 자주 놀고 또 이렇게 또 이거저기 잘 다니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취미 생활 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I think he's drunk. No, I'm not. Sorry. No, I'm not. 0% alcohol. 내 취미는 엔하이픈 보기. 좋은 취미군요. 정말 좋은 취미야. 그래, 그것도 취미지. 말 그대로. 그런 거 포함해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좋은 취미가 이제 사람의 좋은 취향을 만들고 또 좋은 취향이 또 더 행복하고 더 멋있는 사람을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행복하고 또 좋은 사람이 돼야죠. 나중에 시계 소개도 해주라. 오케이, 물론이지. 내가 언젠가 한번 다 같이 모아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 나의 귀한 시계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 하나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거 하나 있거든. 진짜 내가 너무 찾아내고 뿌듯했던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여줄게. 근데 지금 시계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다 그냥 다 F1 관련된 거야. 거의 다 F1 비스무리하게 관련된 것들이라.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뭐 내가 언젠가 시계 설명할 일이 있으면은 줄 텐데 뭐 시간이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이제 과거에 태그와 호이어는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건 진짜 은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태그랑 호이어는 다른 회사였는데 호이어가 보통 이제 비행기나 자동차 계기판으로 같은 게 거의 시작점을 시작해서 또 이렇게 시계를 만들던 브랜드였고 이제 태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태그라는 브랜드가 기술 연구 및 투자 회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기술에 연구하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또 이제 그렇습니다. 아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태그라는 회사가 예전에 그 F1 엔진을 만들었던 회사야. F1 엔진도 만든 적이 있었던 회사야. 그게 진짜 찐이거든. 그게 대박이야. 예전에 F1 엔진이라는 진짜 고도의 기술을 만드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 이름을 써서 만들었던 회사가 태그였어가지고 그 태그가 호이어를 인수하면서 현재 태그 호이어가 된 거지. 한마디로 진짜 F1 그 자체인 시기이기 때문에 F1 관련된 시기가 정말 많아.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뭔가
F1 엔진을 만들었던 것까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더라고. 예전에 내가 알기로는 맥라렌이었던 것 같은데 엔진을 만든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아마 맥라렌 혼다 시대 때에 같이 만들었던 엔진이 있었던 걸로 알아. 그래서 그런 이제 F1 그 자체인 거기 때문에 F1 관련된 게 많아서 정말 내 덕질하기에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이 정도 얘기예요. 별 대단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F1 참 좋아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하냐면 지금 넷플릭스 본능해질 줄. 내가 진짜 그거 아껴 보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사람 살려주세요. 지금 그거 뭐냐 계속 아껴 보느라 뭔가 후다닥닥 봐버리면은 그 뒤에 뭐가 없을 것 같아서 진짜 가능한 한 조금씩 보고 있어. 조금씩 아껴가며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조절하는 게. 엔진은 뭔 말 하는지 알 거야. 엔진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거야. 엔진 내 마음 알지? 공감되지 않아? 엔진도 막 마음에 들고 기대하던 콘텐츠 같은 거 있으면은 일부러 학교 끝나고 막 퇴근하고 막 하고 집 와가지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혹은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보려고 아껴보잖아. 나에게 본능의 질주는 엔진한테 따지면은 에너클락 같은 거야. 아껴봐야 돼. 심지어 에너클락은 가끔은 휴방을 그 휴방이라고 하나? 그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1년 내내 나오잖아. 나는 1년에 한 번 나온다고. 진짜 아껴봐야 돼. 1년치야 그게. 한 10화? 한 12화 돼 있는 게 1년치야. 아껴봐야 돼. 1분 1분이 소중해. 엔진한테 만약에 1년에 한 번만 딱 한 에너클락이 10회에서 한 12회짜리가 1년에 한 번만 업로드 된다 생각해봐. 얼마나 아껴보겠어. F1 자커는 너무 귀하단 말이야.
아, 돌아가고 싶다. 본능의 질주를 안 봤던 그때 내 자신으로, 시즌 1부터 다시 볼 수 있는 그때 내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 Help me. 시애틀 가고 싶다. 오, 그럼 내가 이번에 타코마를 또 투어를 가자니? 아, 기분 좋구만. 아주 좋아. 정성아, 나 생애 첫 시애틀 너네 콘서트 보러 티켓 끊었음. 오, 좋네. 열심히 해야겠네. 열심히 해야겠구만. 아, 근데 내가 그거 하나를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내가 F1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참 느꼈던 게, 난 그전까지는 그냥 나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어쨌든 우리는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본업인 직업이다 보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무대하는 게 본업인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이렇게 자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뭔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우리의 어 그 본업을 좀 많이 보조하고 서포팅 해주는 느낌이라고 난 생각을 해왔었거든. 근데 이제 F1을 알면서, F1을 좋아하면서 보면서, 이제 이게 다르더라고. 이게 둘이 달라. 이제 무대랑 자컨이 달라. 이게 다르더라고. 이게 느낌이 달라. 이게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중요하고가 아니라 달라.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게 뭐가 더 메인이고 뭐가 더 뭐고 이게 아니라 달라. 이게 놀랐어, 이게. 내 자신을 보면서. 아,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이게 내가 생각하던 그게 아니구나. 아, 그걸 깨닫고 나서에 이제 나도 자컨을 찍을 때 그 느껴지는 게 달라. 이 엔진이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보고 받아들이고 있을지에 대한 게 너무 이해가 되니까 이게 달라. 이게 의식하게 되는 게, 사실상 콘텐츠를 찍는 입장으로서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의식을 하게 되긴 해. 뭔가 하면서 이제 의식이 돼.
와, 이게 진짜 역시 인생은 경험이야. 이 경험해 봐야지만 아이고, 이 경험을 해 봐야지만 알아, 사람이. 이게 1 더하기 1도 문제를 풀어 봐야 알아. 난 참 그걸 많이 느껴 요새.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이게 이해와 공감은 다른 것 같아.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아. 근데 난 나만큼 내가 하는 직업만큼 이제 덕질을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영향을 주는 직업은 없다 생각하거든. 나만큼. 난 어쨌든 그게 사실상 제일 필요한 공부인 직업이니까. 이게 직접 내 몸으로 내 피부와 내 피와 살로 경험을 하는 거는 이 몸으로 와닿는 그 깊이감이 다른 것 같아. 그 이해도에. 확실히 그게 그런 것 같아. 다음엔 부산 쪽에서도 공연해주라. 좋은 생각이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기회 되면 꼭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근데 나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난 참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스포를 그 뭐냐 제대로 된 댓글 읽으면서 같이 보다가 제대로 된 아티스트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완성된 아티스트가 되려면은,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려면은 일단 최고의 팬이 돼봐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내가 팬이 직접 돼보지 않고서 아티스트 입장에서 실제 팬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느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아티스트의 시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확실히 내가 느끼기엔 확실히 한계가 있어. 그거는 분명히 그 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막히게 돼 있는데, 분명히 내가 팬이 돼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걸 진짜 알 방법이 없다고 난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도 살면서 별의별 그냥 다양한 종류의 뭐 스포츠며 뭐 사람들이며 뭐 음악이며 뭐 진짜 다양한 덕질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걸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 내가 팬이 돼보면 그렇게 쉬운 게 없거든. 내가 실제로 팬이 돼보면서 원했던 거를
간절하게 원했던 거를 내가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내가 실제 팬의 입장으로서 원했던 거를 뭔가 계속 원해오고 뭔가 계속 그렇게 바래왔던 그런 것들이 곧 내가 했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컨텐츠 혹은 행동일 거란 말이지. 좋은 것 같아. 난 요즘 그 마인드셋으로 가고 있어. 어쨌든 요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저는 메모장이 완전히 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메모장들도 얼른 하러 가야 돼가지고 저는 원래 좀 부엉이라 좀 늦게 잡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디냐 뭐였지? 그 파파고가 아니라 새 있잖아, 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언어 가르쳐주는 새 있잖아. 걔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듀오링고. 맞다. 저는 자기 전에 이제 링고 좀 하다가 잘게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취미생활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꽤나 긴 보이스랩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뭔가 말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인 것 같긴 한데 뭐 오랜만에 밤중에서 심종까지 오는 이런 보이스랩 했습니다. 이거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오랜만에 시간을 좀 내봤고요. 저도 링고 좀 하다가 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밤 되세요. 굿나잇. 잘 자요. 헤헤. 굿나잇.